지금 부정대선 전국에서도 야당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새정년에 137명 의원들 중에 한 30명 이상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같이 헤쳐먹었으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도 가능했을 것이고, 검찰에 이런저런 발목 잡혀 있으니까 이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기사를 본 한국 국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미국의 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이때부터 신임 경제관리들이 1차 경제개발 계획서를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이때 미국은 비밀리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종합기계제작소 같은 대규모 산업화 전략을 포기하라. 그리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미국은 인정사정이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면 미국은 곧바로 경제원조 책임자를 한국에서 철수시키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으로 전환됐다. 이 영상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후원도 좀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을 후원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말씀 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보다 더 없이 사는데 민족문제연구소부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관입니다. 극혐 보이는데 마저 보시죠. 정말 재밌어요. 박근혜 치부가 모두 드러납니다. 참전동 절대로 고적적으로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실파들은 다 빠졌어요. 이완용이, 박영혁, 송병준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판 자본가 여자 계속 취직돼 있어요. 만세 하나도 안 보냈어요. 남자 한 사람의 장석주라고 있었습니다. 장석주가 만세를 무력으로 진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대를 끌어내가지고 탄압을 해가지고 잡아 죽여버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최영섭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선체라는 걸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조선말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조선의 민족주의자는 인류의 평화를 교란하는 패스트이다.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인류의 평화를 교란하는 패스트이다. 우덕 이해영 선생과 같은 혁혁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패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네요. 이들은 3.1 운동의 거적적인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진파들의 얘기예요. 방흥모예요. 저기 조선일보 딱 보이는데 조선일보 사주. 조선일보를 민족주의했던 조선일보를 사기라서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방흥모 방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앞에서 이런 걸 틀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언젠가 저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걸 봐야 될 텐데. 진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지내하고 싶은 사람, 아이고 동아일보 나왔네.
앞에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로 앞을 다퉈서 친일 부역에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아이고 방씨 가문과 김씨 가문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저기다 세워놓고 아주 나라를 말아먹고 역사를 짓밟았죠.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친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정부부에서 하도 하라 그러니까 못 이겨서 했다. 이건 뭐 얼건 거짓말돼. 탄압을 하기 전에 자진해서 했고 하나를 하라고 그러는데 둘을 했어요. 평생을 친일파 연구에 몸바치신 임종국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조국독부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친일했다가 아니라 말도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알아서 했다. 하나를 하라고는 둘을 했다. 그 중에 아이고 이게 누구야. 별 2개 떡 달고 골통 나왔네요. 박정희.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 천황폐하께 견마지루를 다하겠다. 피로 혈세를 썼던 이런 집안의 딸내미가 부정대선으로 청와대를 침탈하고 앉아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8월 15일에 수행정지를 출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외정 때 친일하고 온갖 짓을 다 하던 사람이 독립운동자를 또 둔갑을 해버린다. 이건 도저히 이거 뭐 참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없고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야. 해방되고 나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점에서 친일 세력들이 특세하는 바람에 민족의 가치관을 흐려뜨려 놓고 민족의 정기를 이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서 우리 똑바로 갈 길을 찾을 것 같으면은 어딘가에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월드컵 때 저 시청광장에 모여서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깨어나라 역사요. 역사에 깊이 뿌리 박은 시민들만이 온전한 나라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겁니다. 박각기 마사오의 딸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건 이 영상 보시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친일파와의 싸움입니다. 단 3년에 나치 지배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무려 20만 명을 도살했어요. 외세에 부역했던 반역자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대한민국에서는 36년의 부역을 거치고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친일파들이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대한민국 역사를 아직도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일 청산의 열기가 가장 높았던 때는 순간적으로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가 있었죠. 이승만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밟혔어요. 두 번째 노무현의 참여정권 때였습니다.
친일파들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친일파와 시민들 간의 싸움입니다. 역사전쟁이 오늘날 부정대선을 일으킨 저지른 부정대선 사범 박근혜와 우리 시민들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누리시려면 먼저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원영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지와 성으로 저희들이 18년 동안 준비했던 친일 인명사진을 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묘소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구소가 약속드린 친일 인명사진 발간을 보고드렸을 때 감격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습니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 문제, 그리고 8.15 후에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거사위원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그나마 남아있던 위원회들조차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기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대신 이 수구 세력들이 뭘 했습니까?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건국 60년 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60년으로 한정하고 그 이전은 나몰라라 하려고 하는 야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건국 60년, 이 의의 속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60년이에요? 왜 건국 그래? 그 이전의 나라들은 어쩌려고? 저 태극기의 유래가 60년밖에 안 됐습니까? 그보다는 훨씬 오래됐어요. 친일 세력들은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반역자들이에요. 그리고 건국 후 공로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만주우판을 누비면서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가족들의 행복을 초계와같이 버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바쳤던 우리 선배 열사들, 선열들의 피와 땀과 노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들은 친일파로 호의호식했으니 그때 수치스러웠던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1948년부터 따지자. 그때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친일파들로부터 건국의 공로를 줘야 된다. 이런 거죠.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자기들이 낼름 집어 먹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명박이 만들어온 이게 나랍니까? 결국은 부정대선을 저지르고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세워놓은 이게 나랍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결국 대한민국 뿌리는 독립운동 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을 무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건국 60주년 주장하는 이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선생님께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 헌법 전문에서는 3.1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구 세력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 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들을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가 뿌리여 정통이란 겁니까?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시종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건국 60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 60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는 3년의 나치 지배하에 구역을 청산하기 위해 20만 명을 공식적으로 처단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어요. 친일인명사전 하나를 발간하는 데만 해도 시민들의 힘을 스스로 모아서 시민들의 돈으로 모아서 발간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 이제는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모든 공적을 대한민국의 유일한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친일파가 왕이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건국 60주년이면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나요? 조선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일제 병탄됐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으로 쓰러졌으니 대한민국으로 일어나자라고 그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3.1정신과 4.19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해뒀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대한민국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이명박, 박근혜, 친일파들이 하고 있는 짓이 이겁니다. 부정대선은 이러한 맥락 속에 일어난 거예요. 친일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다카키 마소의 딸을 저 청와대에 보내놓고 민족 정기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반드시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처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습니다. 저 동상 언젠가 다시 끌어내서 패대기 쳐서 다 깨버리자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1급 친일파 간도특설대 김백일, 백선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동상이 다시 세워졌어요. 언젠가는 안중근한테 총 맞아 죽은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이 이 거리에 다시 세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 반역자들의 동상도 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 세력은 나팔수가 되어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압니까?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 다 나서고 한나라당을 거들고 상공회의소도 나서서 현행 역사 교과서 200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국방부, 상공회의소 얘네들이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해서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있습니다. 기념관도 열어주십시오.
박정희 조국제에 의해서 생긴 수많은 시민들은 박정희 동상과 군화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안으로 비어가서 추천들어서 200명의 여인들은 그날밤에 비어도 그냥장을 해서 세상하면서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정희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그 많은 시민들은 박정희 동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국내에다가는 저렇게 동상을 세우는 겁니다.